누구나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중독은 뇌의 질환, 즉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나도 모르는 사이 시작되는 병.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이 중독자라 할 만큼 중독 질환은 우리 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뇌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 사고를 관장하는데 각 부위별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중독의 중요한 부위는 뇌 중앙부, 변연계 내에 있는 보상회로라는 곳이다. 뇌는 뉴런이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뉴런은 화학적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화시켜 세포체로 전달한다. 이때 말단부인 시냅스에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들 중 하나인 도파민은 뇌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 문제는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을 하게 될 때 도파민의 재흡수 통로가 막히며 수용체에선 도파민을 더 받아들인다는 것. 뇌는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되고 중독이 시작된다. 그러나 계속 자극받은 수용체는 둔감해지며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중독 물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성이다. 이후 받아들일 도파민이 줄어들어 갈망이 생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보상회로가 파괴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뇌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 중독 중에 이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걸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1년에 딱 한 번 마시는데 그때마다 뭐 주변 사람들하고는 이제 뭐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술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만 마시지만 그 술을 마시면 결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중독 질환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바로 내성과 의존이라는 악순환이다. 술이나 도박으로 강한 쾌감을 느꼈던 뇌는 내성이 생겨 똑같은 자극엔 반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의존 상태가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금단 증상으로 의존했던 대상을 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특히 알코올 중독의 경우 환각과 망상을 동반한 금단 선망이 생기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술은 그 자체가 뇌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이다. MRI를 비교해보면 일반인의 뇌에 비해 알코올 중독자의 뇌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코올이 뇌신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뇌의 부피가 줄어든 것이다. 뇌에는 수많은 회로가 얽혀 있어 각각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술을 마시면 전두엽에 있는 판단 회로에 문제가 생기며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인 행동이 나온다. 또 변연계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보상 회로가 술의 자극을 받고 작동되면 도파민이 분출되며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감정 회로가 과하게 자극되면 평소 억눌렀던 감정이 분출되며 울거나 격해진다. 또 필름이 끊기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알코올이 어떻게 치매를 불러올까?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인 티아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티아민이 뇌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은 뇌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데 결국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키게 된다. 물론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정말 신경 손상이 많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파괴가 많은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은 알코올성 치매는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노인성 치매하고 다른 점입니다. 노인성 치매는 진행성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좀
늦게 진행하도록 치매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알코올성 치매는 비교적 이렇게 손상을 잘 치료를 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치매가 좀 완전히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현실은 심각하다. 국민의 10%를 넘을 만큼 중독자가 많지만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술에 관대한 문화, 싼 값으로 술에 취할 수 있는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술 때문에 사회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질문은 총 10개로 각 질문에 대한 점수를 합해보자. 첫째,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 둘째, 보통 술을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가? 셋째, 한 번에 6잔 이상을 마시는가? 넷째, 얼마나 자주 술을 중단할 수 없었는가? 다섯째, 음주 때문에 할 일을 못했는가? 여섯째, 얼마나 자주 해장술을 마시는가? 일곱째, 음주 후에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는가? 여덟째, 음주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아홉째, 음주로 인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는가? 10번째, 다른 사람이 술을 끊으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가? 모든 점수를 더해 12점이 넘으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술이 깨면 다 잊고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에 가족의 고통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이다. 알코올 중독에도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알코올 중독이 될 위험성이 높은 거죠. 아주 우리 동양 사람들, 그 한중일 3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알코올 중독 유전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밝혀진 게 뚜렷한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알코올 대사 과정에 작용하는 그런 그 효소, 그 유전자인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효소가 알코올 대사에 관여가 되는데 그 알코올 대사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효소의 유전자가 알코올 중독의 그 유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60% 가까이 된다. 술 마시는 부모를 닮아가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중독 유전자를 이어받기 때문이다. 유전적 원인이 밝혀지며 치료법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물질을 외부에서 주입해 중독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아직은 효과 유지 기간이 짧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좋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이거 뭐 이제 뭐 다 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유혹이 오는 거죠. 자꾸 이제 권하니까 너 이제 다 났으니까 좀 마셔라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술은 한번 이렇게 그 마시게 돼서 그 술에 의한 쾌감을 느끼게 됐을 때는 그 술에 대한 그런 느낌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막 꿈속에서도 막 술 마시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망 자체는 몇십 년이 가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한 잔 마시면 그대로 또 옛날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